쉽고 딱딱한 정치 토론 보다 보면 채널을 돌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슬기로운 의정생활입니다. 오늘은 젊음의 열기 그리고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동네인데요. 중구 광복동과 남포동, 부평동, 동광동, 보수동을 맡고 있는 구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정훈 구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의정 활동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처음에 정치를 입문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2012년, 13년 그쯤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때부터 정당 가입을 해서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후보 등록을 하셨을 때 둘째를 임신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임신을 하면은 선거운동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기 임신을 했는데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사실은 비례대표로 제가 선출됐거든요. 예. 결론은.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2, 3일 정도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뱃속에 있는 아이의 기저귀 값을 내 세금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좋은 마음으로 도전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임신을 하고 아기가 이제 9월 달에 나왔어요. 저희가 예. 의정 활동 7월 달부터 시작했고, 그러면 조금 배가 많이 나왔을 텐데, 예. 아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안 돈다 그러더라고요.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아기가 하도 안 돌아가지고 출산 휴가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의원은 또 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통은 저희가 출산 휴가를 100일 정도, 90일에서 100일 정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또 의정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 세금 얘기도 있고 해서 예. 한 달만 이제 하기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을 하다 보니까 또 아기도 안 돌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예정일 2주 전에 수술을 하고, 아기 낳고 2주 쉬고,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의정 활동에 복귀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은 어느 분께서 돌봐주고 계시나요? 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돌봐주시는데, 예. 사실은 제가 형제가 없어요. 예. 제가 형제가 없고 하나인데 그러면 엄마는 이제 하나만 키워오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아기가 이제 둘이니까 예. 굉장히 힘드신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가 너네들 왜 이러니?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엄마가 이제 굉장히 또 교육열이나 이런 게 높으셔가지고 예. 아기들 보는데 정말 빈틈없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자녀들도 의정 활동을 시키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 어떤 이유죠? 사실 너무 힘들어요. 예. 이게 너무 힘들고, 꼭 굳이 본인이 뭔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못 말리겠지만,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은 좀 없어요. 힘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드셨어요? 사실 이제 정치인이란 게 많은 이제 세대와 그다음에 계층을 아울러서 그렇죠. 그분들하고의 공감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이제 제가 또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또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도 느끼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분들의 이제 개인 민원을 듣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민원이 예. 여러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민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는 정당 정치다 보니까 정당이 좀 다르면 괜찮은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산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게 좀 한계를 느끼고 힘듦이 있습니다. 예.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직접 또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지만 기초의원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치를 하려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예. 인간에 대한 존중에 마음이 없는 분은 사실은 정치하시면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어디에서든 리더의 역할들이 그런 게 있겠지만 정치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가진 그 권한이나 권력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쉽게 말하면 갑질이죠. 예.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저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좀 장착되어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살아온 환경에서 지독한 결핍이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인간에 대한 존중이 곧 지역민들을 위한 존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7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구의원으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관내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사립이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던 선생님들이 계신데 한 번씩 지나가다 뵈면 정훈이 우리 윤 의원 그렇게 하면서 좀 자랑스러워 하시는 걸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저희가 의원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때 사업으로 연결돼서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이 그거를 활용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이제 뿌듯하죠. 그 희열을 느끼는데 그거를 이제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예. 중구의 복지적인 측면을 두루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십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이 좀 작아요. 작고 지역이 좁고 근데 주민들이 사는 위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그다음에 또 가파르고 그다음에 경사가 많고 계단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기 좀 불편하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이제 아파트가 생길 때 저희 중구에 이렇게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재개발이 좀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지내기의 환경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애들이 이제 작다 보니까 사실은 또 주변에 인프라가 또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학원들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애기들이 놀 데도 없고 공부할 데도 없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제가 졸업한 학교를 우리 애기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때랑 크게 변한 게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지원이라든지 좀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애기들한테 더욱더 이제 실질적인 교육, 영어 교육이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그런 교육들을 관에서 뭔가 조금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복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중구에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중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중구가 계속 주민이 작아가지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주민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다른 지역보다 출산 장려금, 네, 그래서 아기 뭐 첫째, 둘째, 셋째 아마 이제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임산부에게 주는 또 혜택들이 다른 데 비해서 아주 특별히 많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산후조리원이 저희 주변에 없습니다. 저희 주변에 왜 산후조리원이 없냐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를 낳으려면 어쨌든 중구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저도 중구에서 아기를 못 낳았고. 그러면 이제 그 산후조리원비를 또 지원하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중구가 현재 직면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예. 젊은이가 유입하려면 어쨌든 이제 생활 환경이 조금 더 이제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적극적인 재개발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한 가지 좀 제가 아쉽지만 그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하면 뭔가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 태동지입니다. 저희가 예. 시작한 곳이 중구고 극장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중심가였는데, 지금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다른 구로 다 이제 가버리죠. 그래서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거는 그 국제영화제에 전야제를 하는 거에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야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히 우리 중구의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영화를 찍는 영화인들 혹은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된다면, 저희는 특별히 여기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활성화되거나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영화마을이라는 인식을 좀 줘서 그 태동지의 그런 이제 인식이 퇴색되지 않게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슬기로운 의정 생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들이 슬기로운 의정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예.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이 작다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인 거를 내가 연구하고 고민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찾는 게 정치인이고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이 작다 보니까 1대1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우리 동네에 만약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계시면 그 콩나물을 매일 가서 제가 10,000원치 사는 것보다 이분에게 오늘 팔린 것보다 내일 조금 더 팔리겠지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구의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안 흔들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끝으로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중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윤정훈 의원입니다. 다들 코로나로 힘들기도 하고 희망이 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껏 잘 버텨오신 것처럼 조금 더 힘내시면 희망이 있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윤정훈 구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중구의 복지를 위해서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엄마의 입장으로 중구를 보살필 수 있는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정치란 진심을 가지고 공감과 공유하는 소통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가 즐거워지는 시간, 슬기로운 의정 생활이었습니다.